여보,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 미국에 있는 우리 저택을 당장 팔아야겠어. 아니,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당신도 여기 와봐야 하는데. 아니, 미친 건 내가 아니야. 한국은 정말 미쳤어. 엄청난 게 여기 있다고. 미국의 한 사업가가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분하며 한국이 미친 나라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그네이 로노입니다. 저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친환경 에너지 개발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화창한 베벌리 힐스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집은 넓은 정원과 반짝이는 수영장, 그리고 최신 기기로 가득 찬 넓은 방들이 있는 대저택이에요. 이 집을 유지하는 비용과 관리인들의 급여가 꽤 많기는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여 일부는 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공한 이민자의 상징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제 집 같은 크고 우아한 집들이 최고의 거주지라고 항상 믿어왔어요. 혹시 땅이 좁다면 2층을 위에 올려서 지으면 되고 그 이상은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높은 아파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바벨탑도 아니고 왜 그리 높이 지어대는지. 제게 아파트라는 단어는 수백 명의 사람이 함께 쓰는 시끄러운 엘리베이터, 얇은 벽, 낡고 불편한 디자인이 있는 좁고 비좁은 공간을 떠올리게 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오래된 아파트 건물들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은 삐걱거리는 바닥, 찬바람이 불어오는 방, 녹슨 파이프로 가끔 물이 새어나오는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저는 아파트가 싸고 엉망으로 지어진 건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옛날 영화에나 나오는 건물이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언제나 넓은 공간과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대저택이 훨씬 우수하다고 믿었고, 제 자신의 취향과 제가 쌓아온 라이프 스타일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어느 눈부신 아침에 저는 제 주방에서 갓 내린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을 받게 되었어요. 제 회사가 먼 나라, 바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대형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제가 서울에서 3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선택되었어요. 저는 기쁘면서도 난감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특히 한국은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한다는 생각에 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급 호텔에서 묵는 대신 현대적인 한국식 아파트에서 지내게 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즉시 얼굴을 찌푸리며 한국식 아파트? 그게 5성급 호텔보다 나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짜증이 났어요. 맙소사, 어떻게 내게 아파트에서 생활하라고 할 수 있지? 나는 옆집 노래소리를 들으며 3개월을 보내고 싶지 않아. 좁고 답답할 바에는 차라리 호텔이 낫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대신 호텔을 꼭 예약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인사팀에서 받은 답변은 단호했어요. 숙소는 친환경 그린 에너지를 이용하는 최신식 아파트로 정해졌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숙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동료 리차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차드, 솔직히 말해봐. 나는 언제나 고급 주택이 최고라고 믿어왔어. 아파트? 그건 좁고 불편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런데 리차드는 저와 의견이 좀 다르더군요. 맞아, 이그네이. 미국의 부유층은 프라이버시와 넓은 공간을 중시하니까. 그런데 요즘 한인타운 쪽으로 고급 아파트들이 뜨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군. 저는 리처드의 말에 좀 언짢아졌습니다. 한국식 아파트라. 그딴 건 우리와는 전혀 맞지 않아. 그냥 싸구려 주거 공간에 불과하지 않겠어? 층간 소음도 심해서 천장에서 천둥 소리가 들린다잖아. 난 닭장에 갇히고 싶지 않다고. 옆집 사위가 김치 싸다고 맞는 소리도 다 들릴 거야. 맙소사 이그네이 그런 얘기는 다 어디서 듣는 거야? 한국 드라마에서. 리처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저는 걱정과 불만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아파트가 제가 들었던 오래된 시끄럽고 낡은 아파트와 똑같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벽은 얇을까?
엘리베이터는 느리고 삐걱거릴까?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공간에 갇혀 있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라고 고민했어요. 저만 한국에 가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제 딸 엘리노어는 심한 천식 때문에 공기가 나쁘거나 추운 곳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힘든 경험이 될 거라는 예감을 하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출발하는 날이 다가오자 저는 저택의 창문을 바라보며 수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 나무를 보면서 서울에서 제가 맞이할 날들을 상상했어요. 제 아내 소피아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여보, 때로는 변화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라고 부드럽게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저는 럭셔리함이란 넓은 공간, 편안함,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왔고 다른 문화의 아파트가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또한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가득 찼던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걱정을 잠시 떨쳐내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항상 도전하고 싸워왔어. 외국에서 아파트에 살더라도 어떤 도전이든 극복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제가 베벌리 힐스를 떠나 서울로 가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저의 대저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으며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마치 가족과 집에게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처럼 슬펐습니다. 한국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비행 시간은 정말 길었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보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서울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어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현대적일까? 정말 얼마나 다른 곳일까? 와, 벌써 집에 가고 싶어지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사실 비행기에서 처음 기내식을 주문할 때 저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어요. 기내식에 나오는 스테이크나 생선구이 등은 너무 뻔하니까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한승객께서 한식을 주문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한식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분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대한항공은 기내식이 제일 맛있기로 유명해요. 이 갈비찜이 그중 1위랍니다. 저는 한국에 올 때 꼭 먹어요. 승무원보다 설명을 더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한식을 주문해 보았어요. 기내식으로 나온 한식은 따뜻하고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첫 숟가락을 먹었을 때 그 맛이 진하고 깊은 맛이어서 놀랐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기내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저는 점점 더 한식의 맛에 빠져들었어요. 옆 승객이 어때요? 맛있지요? 저는 한국 기내식이 참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갈비찜 국물에 밥을 야무지게 비벼 싹싹 긁어 먹으며 뭐 아주 나쁘지는 않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밝은 모습에 감탄했어요. 공항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반짝이는 바닥, 명확한 안내판, 그리고 다채로운 이미지가 나오는 대형 스크린들이 있었어요. 저는 마치 미래 도시를 여행하는 관광객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어쩌면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도 모르겠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자 주변 사람들의 다정한 미소를 보았어요. 공항 전체에 기분 좋은 흥분이 감돌고 있었어요. 한 친절한 안내원이 저에게 다가와 자기소개를 하며 로노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안내원 분께서 자동문과 수화물 찾는 곳, 그리고 세관으로 안내하는 명확한 표지판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터미널을 걸어다니다 보니 최신 기술이 가득한 여러 장비와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밝은 색상의 뮤직비디오도 보았어요. 그 뮤직비디오에는 유명한 한국 아티스트들이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리듬에 맞춰 춤추는 모습이었어요. 잠시 후 아름다운 한국 가수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라는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고 리드미컬한 비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맙소사. 저 노래 설마 지금 아파트라고 하는 건가? 한국인들이 아파트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노래와 게임까지 만들어내다니. 솔직히 말하면 믿기지 않아. 짐을 모두 찾은 후 안내원 분께서 저를 택시로 이동시켜 주셨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머무를 새로운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택시 안에서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풍경을 볼 수 있었어요. 높은 고급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고 화려한 광고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전통시장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파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 옆에는 아늑한 야외 좌석이 있는 현대적인 커피숍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활기차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택시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동네들을 지나갔어요. 굽은 지붕이 있는 작은 사찰과 현대적인 쇼핑센터가 나란히 보였어요. 라디오에서는 아나운서가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제 마음도 점차 어쩌면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곳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제가 머무를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 건물은 크고 현대적이었고 큰 유리창과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높은 탑들이 햇빛 아래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경탄했어요. 바벨탑 어쩌고 했던 말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미래의 등대처럼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뛸 정도였어요. 건물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니 설렘과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 단지는 정말 거대했고 반짝이는 햇빛을 반사하는 큰 유리창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옛날 아파트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곳은 마치 미래의 호텔처럼 보였어요. 정문 앞 정원은 깔끔하게 조경되어 있었고 가지런한 나무들과 다채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넓고 매끄러운 산책로와 반짝이는 분수대가 있어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이곳은 정말 다르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압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친절한 직원분께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로노 씨, 환영합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금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께서 건물의 작동 원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전체 단지가 스마트 시스템으로 제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조명과 온도는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조절할 수 있었어요. 접수대에 있는 터치 스크린에서는 건물의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따라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3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고 편안하게 움직였고 배경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와 마치 마법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제 층의 버튼을 눌렀고 패널의 숫자가 하나씩 바뀌는 것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밝고 깨끗한 복도로 들어섰어요. 벽은 부드럽고 중립적인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복도에는 아름다운 조명이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제 아파트 문을 찾아냈는데 그 문은 세련된 디지털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문은 조용히 열리며 자연광이 가득한 넓은 거실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새 집에 첫 발을 내딛었고 슬리퍼를 신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왠지 따스한 온기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바닥은 제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온기가 방 전체에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맨발로 바닥을 살짝 만져보았는데 마치 따뜻하고 포근한 담요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놀라운 감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탐험을 시작했어요. 주방은 현대적이고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거실에는 도시의 멋진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전통시장과 사찰이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함께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마치 역사와 혁신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건물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김민수 씨를 만났어요. 저희는 아파트 단지의 공용 공간에 함께 앉아 건물의 작동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로노 씨, 저희 한국식 아파트는 단순히 잠만 잘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락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라고 김민수 씨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온돌 시스템은 바닥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저희는 전통과 현대의 혁신을 결합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항상 아파트가 비좁고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 점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기술과 디자인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김민수 씨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변해 주셨어요. 저는 점점 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단지의 공용시설들을 둘러보았어요. 넓은 수영장과 체육관, 조용한 독서실, 그리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카페까지 있었어요. 식사까지 제공하며 모든 세부 사항들이 정성스럽게 설계된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곳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현대적인 커뮤니티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내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별들처럼 반짝였고 아래에서 들려오는 삶의 소리들은 저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한국식 아파트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제 예전 생각들이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곳은 따뜻함과 혁신,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깊이 존중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새로운 세계를 충분히 탐험하고 과거의 편견은 모두 버리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마치고 나서 단지와 인근 동네를 걸으며 제 새 집을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파트 문을 나서자 따스한 햇빛이 제 얼굴을 감싸주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서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정원에 깔린 포장 도로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꽃들은 밝고 즐거운 색으로 피어 있었고 가지런히 다듬어진 나무들이 땅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느낌이었어요. 걷다가 저는 단지 내에 계신 몇 분의 친절한 주민분들을 만났어요. 그중 한 분, 연세 드신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셔서 안녕하세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 해를 지내왔어요. 저희 집은 단순히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곳이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이곳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어요. 당신의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작은 커뮤니티 정원이 나왔어요.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부모님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한 벤치에 앉아 분수대 근처에서 공을 쫓으며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이들의 기쁨과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해져서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곳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잠시 후 단지 관리 사무실에서 주최한 짧은 투어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이드인 김민수 씨께서 단지에 관한 여러 흥미로운 사실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의 목표는 현대기술과 전통적인 생활의 편안함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벽과 바닥을 가리키셨어요. 이것이 바로 저희의 유명한 온돌 난방 시스템입니다. 온돌은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어 추운 아침에도 모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김민수 씨의 친근하고 자부심 가득한 말투에 집중하며 그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 혁신적인 시스템의 가치를 굳게 믿고 계신 것이 분명했어요. 투어 도중 저는 거실에 있는 음성 제어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 볼 기회를 가졌어요. 조명을 아주 밝게 켜주세요라고 말하자 조명이 순식간에 밝아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정말 마법 같아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김민수 씨께서 저희의 스마트 시스템은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전통에 대한 존경과 현대기술의 혜택을 함께 보여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이곳
사람들이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며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후에는 단지 내 공용실에서 열린 소규모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했어요. 여러 주민분들이 모여 간식을 나누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한 분이 저는 이곳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아주는 점이 정말 좋아요.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과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이곳의 커뮤니티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행사 후 저는 다른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경험을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따스한 바닥과 스마트 홈 기능이 일상생활을 얼마나 개선시켜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젊은 여성은 전에는 주택에 살았어요. 저는 손발이 항상 차갑거든요. 이제 겨울에 발이 차가워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온돌 덕분에 하루 종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 노년의 여성은 허리가 아픈 날은 누워서도 조명을 켤 수가 있지요. 게다가 맑고 부드러운 조명이 저녁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데 큰 도움이 돼요. 라고 하셨어요. 투어가 끝난 후 저는 아파트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바닥에 앉아 온돌 난방 시스템이 주는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제 과거의 의심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저는 예전에는 아파트가 차갑고 비좁으며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믿었었지만 제가 처음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깨달았어요. 한국 아파트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천식을 앓고 있는 제 딸이 생각났어요. 천식 때문에 여행지를 선택할 때 고민이 많았거든요. 항상 따스한 온기가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이 아파트라면 겨울 여행을 와도 천식이 심해지진 않을 거야. 해마다 휴가를 한국의 아파트에서 보낸다면 가족들이 좋아하겠지? 호텔보다 훨씬 좋잖아. 당장 한국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다고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아내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출장에서 돌아온 뒤에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죠. 아내도 아파트에 푹 빠지게 될 거라는 걸요. 혹시 한국에 지사가 생긴다면 꼭 지원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낯설고 비좁은 아파트의 집합체가 아니라 전통과 기술이 어우러져 따스하고 환영받는 집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저는 단지 추억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함께 가져갈 거예요. 여기서 발견한 혁신과 온기를 모든 사람들과 나누리라 다짐했어요. 한국의 온도를 우리 회사의 친환경 에너지와 결합시키면 어떻게 될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미국 동부 지역의 길고 추운 겨울을 한국의 아파트가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굉장한 사업이 될 테니까요. 한국의 온돌 기술로 더 이상 추위에 떠는 나라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